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집행을 하러 갔는데 그 집행을 못하고 돌아온다? 그게 무슨 법입니까? 그게 무슨 공권력입니까? 그 뭐 했다는 거예요? 나오세요. 안 나와요? 끌고 나갑니다. 끌고 나갈 때면 나가봐. 어렵겠네. 이러다가 다치겠네. 가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법을 마음대로 유린하고 능멸을 하는데도 법무부 장관, 구치소장 지금 돌아온 거 다시 돌려가지고 특검이 직접 가가지고 국민을 바라봐야죠. 정성호 장관한테도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락님, 근육 자랑할 때 아닙니다. 정성호는 답하시오. 정성호 장관, 운동했다고 근육 자랑했죠? 국민들의 분노, 왜 그걸 제대로 반영을 못합니까? 담아내지 못합니까? 차라리 체포 안 해도 된다. 그냥 뭐 기소하고 뭐 그렇게 얘기했으면 기대라도 안 하지요. 적어도 대한민국의 공권력이고 대한민국의 법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집행을 하러 갔는데 그 집행을 못하고 돌아온다? 그게 무슨 법입니까? 그게 무슨 공권력입니까? 말이 안 되는 짓입니다. 부상 우려라고 이제 지금 나오고 이제 특검 아직 브리핑이 안 된 것 같은데 속보를 살펴봐도 만에 하나 이럴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는 이제 빤스 입고 사람 민망하고 완강하게 누워서 안 나와버려가지고 신체 손못되는 상황이 있다고 이번에는 이러면 특검 관계자들이 경찰을 대동하고 체포영장 집행할 때처럼 내 이제 구치소 안이란 특성 때문에 교도관들 협조를 받는데 방에 들어가서 끌어내야 되잖아. 안 나올 때. 그 방문이 좀 좁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짓을 했을 수 있습니다. 막 자해 소동을 하는 거죠. 들어오면 머리를 벽에 막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조폭이나 양아치들이. 아니 다 찍잖아요. 네. 카메라로 다 찍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면 되죠. 그런 짓을 하고 막 들어오면 내가 내 몸에 자해를 하겠다라고 난리를 피우면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자인데 몸에 피까지 났다. 우리가 들었을 때 이제 요것으로 벌어지는 어떤 논란을 자해공간하면 다 증거가 남는 거고요. 네.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영장 실패했죠. 집행을. 그럼 두 번째 할 때 예고까지 했어요.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하겠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지시했고 그러면 이번에는 무조건 끌고 나와야지. 그거 외에 무슨 변명이 필요합니까? 더군다나 7시 40분에 일찍 들어갔어요. 그리고 실패했다. 우리 끝! 하고 나온 게 몇 시입니까? 뭐 그 소식 전해진 게 한 9시나 10시 못 됐죠? 9시 40분. 9시 40분? 네. 그 뭐 했다는 거예요? 나오세요. 안 나와요? 끌고 나갑니다. 끌고 나갈 때면 나가봐. 어렵겠네. 이러다가 다치겠네. 가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런 걸 예상을 못하고 갔습니까? 그리고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생각도 없습니까? 그 앞에서 버텨야죠. 누가 이기나 보자. 우리는 오늘 반드시 너 끌고 간다. 할 테면 해봐라. 너 누워서 있을 때까지 밤 12시까지 있어봐라. 오늘 시한 12시까지니까 우리 12시까지 버틴다. 왜 이렇게 못합니까? 그런 기계도 없고 배짱도 없고 법 집행을 장난으로 합니까? 신유진 변호사님, 이건 법 집행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한 2시간 있다가 그냥 돌아와요? 이제 또 10시부터는 변호인 접견이 이제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민중기 특검에서 김건희 특검에서 성향이 다르다. 자그마한 피의자로부터의 잡음도 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 이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특검이 브리핑을 아직 안 했는데 브리핑을 하기 전에는 1차 실패도 사실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런데 속옷만 입고 바닥에 드러누워서 막 저항했다라고 하는 거를 듣는 순간 와 정말 저 지경까지 갔나 어떻게 저 지경까지 행사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듯이 이번에 특검 브리핑을 통해서 좀 더 어떤 저항이 있었는지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아무리 봐도 특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쇼하러 간 거 아닙니까? 한번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갔다가 금방 돌아옵니까? 오늘이 시한인데? 그러면 이 다음에 체포영장 청구해서 또 가면 그때는 뭐 반항 안 하고 거부 안 하겠습니까? 오늘 뭔가 보여줘가지고 아이고 이제 안 되겠네 이렇게 좀 힘겨루기를 한다든지 뭐 의지를 확실히 보여준다든지. 공권력이 어떻게 보면 조롱을 당한 건데.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제 오늘 어차피 실패했다라고 발표를 했으니까 이 두 번의 시도로 이제 윤석열에게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점점점 이거 이제 더 이상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매를 스스로 번 거 아닌가라는 여론이 얼마든지 그렇게 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전직 대통령에 관한 예우 이건 뭐 실형을 받아야 되고 관련 절차를 거쳐서 재판 이후에 그렇지만 지금 구치소 안에서 체포하는데도 속옷 입고 버티고 있는 이런 자에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는 이제 쏙 들어가게 된 어떻게 보면 계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요, 제가 정말 웬만하면 흥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윤석열이 끄집어내서 조사실에 앉히느냐 안 앉히느냐 이런 거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 예정돼 있는 거고 이제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받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능멸하는 것을 왜 특검이 그냥 보고 있냐 이겁니다. 예? 이렇게 법을 마음대로 유린하고 능멸을 하는데도 법무부 장관, 구치소장 왜 그거를 못하냐 이겁니다. 얘기를 안 하면 몰라요.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그래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있고 공권력이 엄중한 것을 다 아니까 하겠다고 했으니 오늘은 끄집어내겠지. 아 윤석열이 교도소 구치소 들어가 있는 걸 옛날에 구치소에서 지발로 걸어 나올 때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그 도로 그냥 처박혀서 평생 있을 놈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법이 한다고 했는데 공권력이 한다고 했는데 이자에 의해서 우리가 법과 공권력이 무너지는 것을 또 봐야 되냐 그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법무부 장관, 구치소장, 특검이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윤영봉님 구치소장 파면하고 했어야지. 그렇죠. 뭐 파면까지는 좀 절차가 있으니까 일단 구치소장 바꿔치우고 와 이거 정말 의지가 확실하구나. 그 전에 설렁설렁 했던 놈 그대로 놔두고 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때도 또 그 지난번에도 설렁설렁 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네. 이번에도 설렁설렁. 그 초등학생도 다 아는 문제 아니에요? 이 자식 어디다 대고 지금 설렁설렁에 국민들이 명령하는데 당장 딱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오는 자가 어떻게 설렁설렁 하겠습니까? 아 정말 참 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점에서 특검이 정말 잘못했다는 거 이번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인과 같이 왜 안 하냐? 왜 윤석열이는 특별 대우를 하냐? 이게 윤석열이가 말로 입으로만 떠들던 공정과 상식이 사라지고 이제 진짜 세상이 진짜 대한민국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은 그런데 이런 형평에 어긋난 공정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아직도 봐야 하느냐. 참 아무리 생각해도 특검 공개 망신 주기에는 조사 응할 수 없어. 저런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그러면서 문재인도 검찰 소환 거부했다. 그거에 지금 같습니까? 특검하고 검찰이 같으냐? 그게 먼저 하는 질문이고 그게 왜 공개 망신 주기입니까? 법을 집행하는데 법을 안 지킨 놈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정말 법을 바꿔서라도 가장
엄한 방법으로 끌고 나오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아이고 참, 오늘 아침에 저 소식을 듣는 순간 얼마나 올라왔는지 모릅니다. 아니 이러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게 무슨 공권력이냐고. 일반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마음대로 하면서 말이야. 검찰이 지휘했어도 이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검이라 더 만만하게 보는 건 아닙니까, 신유진 변호사님? 저는 검찰이 지휘하면 더 만만하게 봤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검찰은 항상 자기 밑에다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검찰총장까지 했던 사람이고 본인이 또 다른 아니 예. 구치소에서 지금 윤석열 말고 검찰이 이렇게 딱 지휘를 해도 구치소장이 이런 식으로 나왔을까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검찰의 지휘도 구치소장은 윤석열을 맡겠죠. 윤석열이라는 특수성으로 이 사건이 이렇게 꼬이는 것이지, 예, 뭐 다른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버티거나 이렇게 할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브루노 8584님, 시간은 아직 많습니다. 다시 가세요. 예, 다시 가세요. 다시 가세요.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저희가 판단 잘못했습니다. 오늘 시한이 오늘까지니까, 오늘까지면 변호사님 12시까지 그죠, 밤? 네, 오늘까지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조사를 하든 안 하든 우리는 그 관심 없다 이거예요. 영장 집행하자 이겁니다. 지금 돌아온 거 다시 돌려가지고 특검이 직접 가가지고 국민을 바라봐야죠. 참,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가서 정말 확실하게 끄집어내지 않는다면 특검과 법무부와 서울구치소를 향한 국민의 분노 결코 잠재우지 못할 겁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돌아가세요. 지금 당장. 저는 변호사들 얘기하는 거 보면 되게 고급스럽게 견패성이에요. 견패성. 예, 개견자에다 아. 지질패자에다가 아. 소리성자인데 개소리다. 다저 개소리나 마찬가지인 거죠. 의자에 앉으니까 의자를 들어서 옮긴 거잖아요. 그럼 매우 인권적인 법 집행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의자에 있는 자를 갖다가 머리끄댕이를 끄집어내가지고 옆으로 패대기 친 다음에 그걸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내란수계의 꼭두가시처럼 그냥 그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궤변들을 늘어놓고 있다. 체포영장 재청구해서 정말 집행을 하는 게 맞죠. 앞으로 이 상태로 끝난다? 그러면 전국의 거의 모든 수감자들이 다 버틸 거예요. 내란 속의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실패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제 주요 언론 보도를 보시면 영장 집행 실패에 대한 그 주체 특검 아니겠습니까? 특검이 또 실패했다. 이것도 사실 맞는 말이죠. 근데 다르게 보면 내란 수계가 우리의 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우리의 이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영장 집행에 불법적으로 불응하고 있다. 재차 불응. 이런 제목이 더 많아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영장 집행 실패도 사실입니다만은 이런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윤석열의 이 목리 아니겠는가? 어떤 분은 또 뭐 지랄 발광 이런 표현이라고 또 하시더라고요. 표준어라고 합니다. 신부님께서 심지어 하신 말씀이니까. 이런 지랄 발광이 또 이어지다 보니까 국민들의 분노가 더 커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요. 윤석열이 완강히 거부했고 의자째 10여 명의 이 교도관들이 윤석열을 들다가 넘어져서
엉덩방아를 찍고 또 의무실로 바로 이동했다라고 하고 일단 이 장면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이거는 아프다 그랬잖아요. 네네. 당뇨도 있고 눈도 안 보인다 그러고 계단 올라가도 숨차다 그러고 예. 곧 죽을 만큼 아프다 거의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건장한 교도관 10명이 한 사람을 끌어내려고 했는데 완강히 거부해서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아픈 거죠. 예. 여전히 기운이 팔팔한 것 같고요. 그렇죠. 아까 지랄 발광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저는 뭐 난동, 추태, 진상 뭐 이런 것의 끝판왕이 아닌가 예. 싶고 변호인들이 무슨 이런 무법천지 이런 일은 처음이다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대로 돌려주면 딱 윤석열에 적합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완전히 부정하는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공권력을 우롱하는 예. 그런 작태를 보인 거잖아요. 본인이 검찰이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소위 공상허언증이라고 불렸던 거짓말을 반복하다 보면 본인 스스로 진실이라고 믿는 예. 죄책감 없는 그 공상허언증의 허위 학력의 신정아 씨를 검찰에서 수사하면서 너무너무 무섭게 해가지고 신정아 씨가 거의 옷에 소변을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 책에 담겼던 내용이죠. 본인이 그렇게 피의자들에 대해서 수사를 해놓고 본인이 정작 이런 추태를 부린다는 거는 정말 아무리 대통령으로 인정 안 했던 사람이지만 너무 부끄럽고요. 정말 국민들 마음을 너무 참담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식이나 되는 자가 속옷을 입고 바닥에 드러누워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무력화시켰던 그 이후에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이 독방에서 걸어 나와서 이 출정 담당관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접견실이라고 해야 대기실이라고 해야 되나? 이쪽에 가서 바퀴 달린 의자에 앉아 있는 상황에 집행을 거부하니까 10여 명의 이 기동대들, 그 교도소 내부에 있는 기동대들이 있다라고 하더군요. 예, 뭐. 전문 용어로 뭐 까마귀다. 예, 유단자들. 네, 이런 분들 부르는데 이런 분들이 10여 명이나 붙어가지고 의자째 들려고 하다가 엉덩방아를 찧었다. 근데 저는 그때 왜 수갑을 채우지 않았는가? 일단 이런 의구심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뭐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3, 4학년 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외갓집을 갔었거든요. 외갓집에 돼지가 한 마리 있었어요. 네. 근데 돼지가 있었는데 돼지가 막사를 뛰쳐나와가지고 난동을 부리는데 거의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난동을 부리더라고요. 뭐 어떻게 포획을 하셨습니까? 아까 그냥 냅둬야 돼요. 아, 냅두고 자기가 지쳐가지고 자빠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 벽에도 부닥치고. 그래서 야, 어제 상황이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 봤던 외갓집의 상황과 유사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저게 법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뭐 서로 술 먹고 싸움질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법을 집행하는 거라면 저 법을 어기면 나에게 훨씬 더 큰 불이익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순순히 갈 텐데 제가 볼 땐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건 옛날부터 계속 그랬습니다만 법은 내 아래에 있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예. 1차 때 같은 경우도 총으로 막아라, 총이 없으면 칼이라도 해서 막아라, 뭐 중화기 무장을 해라. 그다음에 본인이 또 나와서 또 순시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던 상황이어서 이자는 제가 볼 때는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자구나. 그리고 이걸 무시하기로 작정한 자구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실제로는요. 이건 지금 의인법이 뭐 이렇게 비유법입니다만 그런 돼지는 그 두드러 패가지고요. 잡아서 쓰러뜨려야지만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인권국가여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큰 논란이 생길 것에 대한 문제 또는 뭐 몸에 부상이 생길 거에 대한 어떤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특검이 중간에 중단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에 이제 특수계급이 하나 만들어지는구나. 네. 법으로도 집행이 안 되는 자가 유일하게 한 명이 생기는구나. 우린 그런 자들을 특수계급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반헌법적 행위를 하는 자죠.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할지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체포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그냥 기소할지 아니면 다시 재청구해서 체포를 집행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 적어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집행되지 않는 나라라고 한다면 누가 그 법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특검이 좀 다음번에는 좀 더 엄정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지시를 했잖아요. 체포해라라고 지시했는데도 이걸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 내부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의 지시에도 지금 제대로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예. 더구나 10명이 덤벼들어서 한 사람을 이걸 못 해봐요. 아파 죽겠다는 사람을.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CCTV를 공개를 하든지 예. 저는 교도관들이 1차 때도 바디캠을 장착을 했다고 했잖아요. 예. 저는 그거 다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뭔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뭐 보수 쪽 패널들이 하는 얘기가 어차피 그렇게 끌고 나가봤자 묵비권, 진술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는데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냐. 이건 인권 침해다라는 궤변들을 늘어놔요. 그런데 이거는 법원에서 합법적으로 발부한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거는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첫째, 어제로 이제 1차 시한이 끝나버렸습니다만은 특검이 좀 고민을 하겠죠. 진술 거부권은 이거는 완전 별개의 문제예요. 아, 그럼요. 예. 완전 별개의 문제죠. 그거는 일단 특검 앞에 앉아서 본인이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만든지 그 문제이고 또 김건희도 마찬가지로 100쪽이었나요? 질문이 100개였나요? 그거를 네. 물어보면 뭐 순순히 답은 했다고 하는데 다 혐의를 부인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윤석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질문하다 보면 본인이 그 성질에 못 이겨서 어떤 식으로든 뭔가 반응을 보이는 질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거는 온전히 특검의 몫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법체계에 따라서 집행을 해서 데려와서 본인이 입을 닫고 있든지 뭐 혀를 물고 있든지 그거는 본인의 몫이고 예. 또 이거를 풀어내야 될 사람은 특검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다. 그러면은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진술 거부권 행사할 텐데 왜 데리고 가? 이거 그냥 뭐 모욕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 논리대로라면 우리나라 어떤 피의자도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어차피 나도 거부할 거야. 그냥 재판 가서 얘기해.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럼 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용납한다면?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지쳐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체포영장 다시 하지 말고 그냥 기소해서 재판 예, 갈 때 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소를 차라리 해라라고 주장하는 논리도 사실 윤석열 측 변호인단의 논리입니다. 그렇죠. 아니 어차피 윤석열 피의자가 조사받으러 간다 한들 진술 거부권을 쓸 텐데 왜 이렇게까지 망신 주기를 하느냐라는 주장을 한 사람이 있지요. 윤석열 측 법률 대리인이 뭐 가관입니다. 이런 거 이제 적반하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건국 이후에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구속된 피의자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팔다리를 잡고 다리를 들어서 끌어내려고 하는 이 시도 자체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저희가 기자회견을 자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에선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대통령 나이가 65세이십니다. 65세면은 노인에 해당됩니다. 10여 명이 달라붙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앉아있는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래로 들어서 차량으로 탑승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완강하게 거부를 하시니까 다시 한번 앉아있는 의자 통째, 의자 자체를, 의자를 들고 그 의자에 앉아있는 대통령님을 같이 들어가지고 같이 또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확 빼졌고 대통령이 땅바닥에 철석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히기도 하셨고 또 팔을 너무나 세게 잡아당겨가지고 팔이 빠질 것 같다고 좀 제발 좀 놔달라고 부탁을 해서 겨우 강제력에서 조금씩 벗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렇게 집행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들이 불법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은 계속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 강제 집행을 했고 아니, 그러니까 송진호 씨의 경우에는 이제 변호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변호인이 기자들 앞에서 얘기한다라는 거 내용을 지금 가만 들어보시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데 뭐가 불법이라는지 일단 모르겠고 저거 이제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마 욕이 막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가만 보니까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궤변인지라 이따 저희 뭐 우리 패널 여러분들의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만 현장에서도 저 말이 하도 기가 찼는지
현장에서도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그 항의 내용도 함께 들어보시죠. 그 케이스는 당에 이 구금되어 있는 그 당에 오죽 열이 받았으면 현장에 기자회견하고 있는 변호사들을 상대로 해서 오늘은 뭐 빤스는 입고 나온 거야 뭐야 테레비 보다가 열받아가지고 소리 지르시는 그런 시민분들도 계셨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의 마음과 동일하지 않겠어요? 모든 분들이 그러겠죠. 제가 아까 윤석열을 돼지 난동에 비유를 했는데 저는 변호사들 얘기하는 거 보면 고급스럽게 견패성이에요. 견패성. 네, 개견자에다 지질패자에다가 소리성자인데 개소리다. 다저 개소리나 마찬가지인 거죠. 아니 법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의자에 앉으니까 의자를 들어서 옮긴 거잖아요. 그럼 매우 인권적인 법 집행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의자에 있는 자를 갖다가 머리끄댕이를 끄집어 내가지고 옆으로 패대기 친 다음에 그걸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전직 대통령이어가지고 너무 엄격하게 지금 뭔가 절차를 지키면서 법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와서 한다라는 얘기가 이게 무법천지에 우리나라에 적법한 이 법치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어이없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느꼈던 거예요. 윤석열한테. 진짜 어이가 없죠. 무법천지죠. 그러니까 반사하면 된다니까요. 네, 그죠. 그다음에 저 송진호 아까 나왔어 더 재밌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교정시설에 있는 피의자를 그대로 교도소에 있는 교도관들이 강제력을 행사해서 그대로 인치해서 특검에 넘겨주면 그거는 석방시킨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영장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인치를 명령했으니까 내란수계를 석방시켜준 사람이 판사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을 저렇게 해대면서 사태를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저는 저자들은 그냥 그야말로 내란수계의 꼭두가시처럼 그냥 그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궤변들을 늘어놓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견패성이다. 앞으로 저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데 개들도 싫어할 것 같아요. 저렇게 얘기하면. 아까 곁에 그 시민분이 빤스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진짜 웃기는 건 빤스 입은 내란 수계 해서 네. 빤수계 빤수계. 이런 표현까지 하던데 물리력을 동원해서 집행을 하라고 했는데 팔을 꺾어서 수갑을 채우고 또 이게 지금 제대로 집행이 안 됐으면 마동석의 진실의 방은 없어도 징벌방이라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얘기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왜 윤석열에 대해서만은 공권력이 이렇게 무너지는가, 그 앞에 서면 약해지는가. 예. 지난번에 공수처에서 그 관저에 있을 때 체포영장 집행도 저희가 한 번 실패하고 그때는 2번 만에 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구속을 시켜놓고도 2번째 실패하고 나니까 너무 더 참담해지는 거예요. 와, 이렇게 어떻게 이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대한민국이 다 못 이기는 것 같고 특검하고의 어떤 기싸움에서 자꾸 밀리는 것 같고 관저에서 나와서 사조로 갔을 때 우리가 다 이기고 돌아왔다 파면 직후에 예. 지금 그 모습을 본인이 또 지지자한테 보여주려고 이러나 내가 이기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나 이런 생각마저 들어서 저는 반드시 한번 다시 시도한 다음에 뭔가 기소로 가든지 끌어다 놓고 그다음에 수사를 하든지 말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가야 되는 게 그게 올바른 법치국가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소위 이 영화든 드라마든 이 범죄 드라마, 네. 또 형사가 나오는 드라마는 상영 금지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다 영화 보면 체포영장 받으면 가서 네. 그 범죄자가 체포영장 발부받은 다음에 계속 저항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끌어내죠. 의자에 앉혀가지고 예, 의자를 예. 들어서 가나요? 아니잖아요. 예, 팔을 예. 꺾어서 네. 뭐 수갑을 채우든 체포해서 가는 게 관행이잖아요. 그러면 저게 무법천지라고 얘기하면 저걸 방역하지 말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포는 기본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면 굳이 영장을 뭐하러 발부해요. 너 와라라면 와서 그냥 조사받으면 되고 수사받으면 되는 거지. 전 그래서 예. 저 얘기는 끊임없이 지금 사법적 절차를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의 의도, 그다음에 변호사들의 의도는 지금 우리는 내란 범죄, 내란 수계를 응징하고 있는 사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건데 이 절차가 사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정치적인
두 집단 간의 싸움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않으면 됩니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프레임인데 피의자 따위하고 우리 수사기관인 특검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싸운다라는 게 뭐 말이나 되겠습니까? 특검 측, 윤석열 측 해서 기싸움을 한다. 이것도 사실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수사기관은 그냥 법을 집행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법무부의 또 협조를 받아서 영장을 집행하는 게 뭐가 이렇게까지 어려운 일인지 참 답답하시고 그럴 테지만 우리 두 분의 패널 말씀을 듣고 나니까 좀 더 속이 좀 후련해지고 시원해지기도 한데요. 다만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했던 모습은 아마도 이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어서 저희 제작진이 또 요즘에 AI 시대여가지고 AI에게 만약에 원래대로 체포영장이 집행됐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싶어서 그 이미지 한 장을 또 만들어 오셨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이게 지금 AI 생성 이미지인데, 그러니까 원래 구독자분들과 우리 국민분들이 보고 싶었던 것은 저항하면 주변에서 붙잡고 수갑 채우고 양 옆에서 어쨌든 윤석열을 끌어내는 장면을 보고 싶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이런 이미지들까지 각종 커뮤니티에서 만들고, 그러니까 본인들도 답답한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이 체포됐다면 어떤 장면이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넣으면 AI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수위는 반팔에 반바지라면서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저 모습은 아닐 텐데. 네네. 지금 저렇게 건장한 10명 정도라고 보도가 됐으니까. 그런데도 못 그러네. 무슨 튀르키 오일 레슬링 합니까? 그 온몸에 오일 바르고 뭐 그냥 미끄덕거리게 못 만지게 하는 건가요? 예. 아니, 저는 도저히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관저에 있는 사람 구속 상태 아닌 것도 참 힘들었지만 구속된 이 피고인에 대해서 이거를 집행을 못 한다는 게 이러면 저 대한민국 너무 큰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게다가 이 변호사 하는 얘기가 65세 노인을 막 이러잖아요, 지금. 요즘 65세가 노인인가요, 요즘에? 청년입니다. 65세면. 이 100세 시대 청년이죠. 예. 65세 되신 분들 굉장히 지금 기분 언짢으실 거예요. 그럼요. 그 65세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말도 안 돼. 그럼 65세가 64세라고 그러던데요. 채 안 됐죠. 그리고 본인이 얘기했던 윤석열 나이로 하면 65세 아니에요. 예, 더군다나. 그런데 막 그런 걸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막 65세 노인에 대해서 막 모욕을 주고 막 끌어내려고 해서 막 팔 빠질라 그랬고 아팠고 쿵 떨어졌고 지금 이런 거를 막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의성어를 막 섞어가면서. 예. 그런데 이상 없다며요. 예, 그쵸. 진료실 갔는데 이상 없다며. 심지어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의무실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지금 아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이 강제 인치로 인해서 어깨 통증 등 부상을 주장해 의료과 진료를 실시했는데 건강상 특이사항이 없는 걸로 또 확인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특이사항이 문제가 아니라 저렇게 사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누구한테 있어요? 윤석열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너 집행해야 되는데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변호사들이 더 웃긴 게 뭐냐면 1차 때 뭐라 그랬습니까? 특검에 대해서 뭐라고 욕을 했습니까? 야, 어떻게 그런 구체적인 사실을 갖다 다 얘기할 수가 있어. 사람의 인권이 있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들 입으로 다 얘기를 했네요. 그러고 얘기를 보니까. 한 거잖아요. 그것도 그러네요. 이게 무슨 앞뒤가 안 맞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그걸 다 밝히면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인권 모독이며 어쩌고저쩌고 막 공격을 하면서 특검이 비열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뭐 의자가 얼마 높겠어요? 뭐 쿵이에요, 그냥.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옆으로 약간 넘어졌겠지. 그리고 약간 엉덩이가 닿겠지. 그 정도였겠지. 그거 가지고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그다음에 무슨 어깨가 팔이 빠지려고 했다. 팔 안 빠져요. 웬만하면 팔 안 빠집니다. 팔 빠진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과장되게 얘기를, 그러니까 내란 때부터 지금까지 국민들이 당한 정신적인 고통에 비하면 이건 진짜 조적 지혈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따위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소위 지금의 논란 자체를 반인권적인 특검으로 몰아가고 있는 저 작태. 저러면,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내란 범죄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기 때문에 될 대로 달아 이런 식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저런 자들이 그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을 했다라고 하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괴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 우리 많은 정어리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고 계신데 대부분 아까 얘기했던 65세가 이제 노인이 아니다. 이제 이 말씀에 이제 본인의 그 연령대를 공개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계시네요. 우리 신채규님, 저도 7학년입니다. 아직 88 하단계요. 이런 말씀 그렇죠. 주시고, 그렇죠. 행복님께서도 아니 70대인 나도 청년입니다. 이런 말씀 주시고요. 딸기님, 65세는 노인이 아니다라는 말씀 주셨고, 강복수님도 같은 말씀 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65세는 이제 노인 아닙니다. 우리 부친은 80세 노인이다. 근데 아직까지 농사일 한다라고 우리 주댕의 쉼터님께서 말씀 주셨고, 64세 5세 정도 되면 청년이다. 예. 60년생 만 65 아직 팔팔하다 이런 말씀도 주시고요. 실제로 제가 본 적이 그 금산 쪽인데, 금산에 가면은 65세가 그 청년회 회장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어느 촌에 가도 맞아요. 그럼요. 60세, 50대 후반 이 정도가 청년 회장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65세면 노인이라고 강조하는 거 보고 나서 저도 좀 기가 찼고요. 이 아무튼 지금의 상황은 좋든 싫든 간에 호랑이 등에 지금 올라타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기싸움이든 뭐든 간에 승부는 봐야 되는 상황이 돼버려서 바로 기소를 한다라는 거는 지금 윤석열 측 변호인들 주문대로 하는 거여서 특검이 그럴 수도 없을 것이고, 아마 영장 재청구가 유력해 보이는데 잠시 뒤에 김용남 의원의 전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김종호 부원장께서 어떻게 보세요? 영장 재청구를 하겠죠? 저는 적어도 법이 엄정하다. 예. 그리고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의 집행은 꼭 성사되어야 한다. 그것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냥 단독 범행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란의 수계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그 예. 아래에는 내란에 예를 들면 동조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고 연이어서 지금 재판과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예.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예를 들면 법 집행 자체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엄청나게 차질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지금 변호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차피 가면 진술 거부권이 있으니까 말 안 할 건데 뭐하러 그 강제로 끌고 가느냐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 수사를 뭐하러 합니까? 수사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예를 들면 왜 안 쳐가지고 같이 진술을 받습니까? 진술을 받으면 말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의 태도, 저 사람의 반응, 저 사람의 놀램, 그다음에 자기가 나를 속이려고 한 이런 액션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예. 그냥 말로만 한다면요. 말주변 좋은 사람들은 어디 가나 다 검사들 다 자기 마음대로 요리하게 해요. 예. 전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 다 있고 수사 기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수사 내용들을 하도록 만든 게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고 예. 그 절차를 밟았을 때 사법 질서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국권이 서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특검이 이런 상황에서 밀리지 말아야 한다. 집행해야 된다. 법은 집행하라고 있는 거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장 재청구 강조해 주셨고, 우리 그 사이에 김용남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그 AI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아니, 그 의자, 그 바퀴 있는 의자에 앉아 있어서 영장 집행을 거부하니까 10여 명의, 이건 저번 1차 영장 집행 때 사진 아닌가요? 그럼 저런 거 보지 맙시다. 이거는 좀 우리 구독자분들이 화면 돌리실 것 같아요. 아까 밥된데. 예. 그러니까 안 본 눈 삽니다. 이 AI가 아니고, 수갑 이미지인데, 아니, 바퀴 달린 의자에 앉아 있다가 영장 집행 거부하니까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넘어졌다라면서요. 근데 그 사이에 그 의자에다가 수갑을 채우든, 아니면 뒤로 해서 수갑을 채우든, 수갑을 채웠으면 넘어질 일도 없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저 그림이 약간 잘못된 것 같아요. 수갑을 안 채웠어요. 예. 수갑 만약에 채웠으면 네. 윤석열의 변호인들이 수갑까지 채웠다고 난리를 쳤겠지.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 봐서 수갑을 안 채웠는데 제가 보기엔 수갑을 안 채운 게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 극렬하게 저항을 한다? 그러면 물리력으로 제압을 해야 되고 뭐 계속 팔을 잡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예. 또 힘이 들고 또 한참 잡고 있다가 발버둥 치면 빠지잖아요. 그럴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게 수갑인 거죠. 예. 특히 이제 수갑을 뒤로 해서 채우면 앞에서 이렇게 채우지 말고 예. 뒤로 해서 채우면 예. 뭐 방법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좀 소극적이었다. 제가 소극적이었다? 보기엔. 네, 집행에 있어서. 그러면 근데 독방에서 나와서
그 의자가 있는 곳까지는 어쨌든 지발로 걸어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상황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을 본인이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지 않나요? 아, 그때는 아마 변호인들이 저기서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독방에서 나온 거로 생각이 돼요. 아, 그러니까 그 휴게 공간이라는데 변호인들이 기다리고 있다. 예. 그래서 나왔던 것이죠. 근데 예. 제가 보기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예. 서울구치소나 모든 수감기관의 변호인 접견이 아무리 빨라도 9시 시작이거든요. 예. 근데 그 시간은 특검이 8시였으니까. 8시 좀 전에 들어가서 집행을 시작한 게 8시 뭐 20분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변호인이 그 서울구치소 안에 있을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대는. 예. 근데 어떻게 들어와 있었냐 그러면. 예. 그러면 윤석열의 변호인은 다른 변호인하고 차별 대우를 특혜를 받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예. 지금 서울구치소 측의 교정시설 관리 실태가 저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뭐 물론 1차 영장 집행 때도 그랬고 지금 2차 때도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고 안간다님은 법무부 장관 책임이다. 구치소장 책임이다.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라고까지 비판을 해주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좀 분노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아까 저희가 변호사들 궤변을 좀 잠깐 일부 들려드렸거든요. 네. 근데 아까 뭐 김유정 의원님이나 김종욱 박사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어차피 특검에 가면 진술거부권 쓸 건데 왜 이렇게까지 망신 주게 하냐라고 하잖아요. 근데 진술거부권을 쓸지 말지는 뭐 물론 피의자의 권리입니다만 수사기관이 거기서 질문을 하고 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의 권리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변호인은 왜 이런 궤변을 늘어놓을까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네.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소환 없이 기소를 할지 아니면 예. 소환을 해서 시도를 할지의 결정권은 수사하는 특별검사가 갖는 것이지 예. 그 결정권을 왜 피의자가 갖냐고요. 네네.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진술거부권 행사할 거로 예상된다고 하지만 그건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 제가 만약에 수사를 한다고 하면 예. 검사실에 데리고 왔어요. 예. 그러면 단단히 마음을 먹고 왔겠지. 예. 어떠한 질문에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 진술거부권 네. 행사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왔겠습니다만 피자의 입을 트게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으면 그렇게 묻겠어요. 그 모친 잘 계시냐? 모친 잘 계시냐? 예. 앉자마자 모친 잘 계시냐? 예. 그 상황을 대충 아니까 어떤 예. 상황인지 예. 거기에 대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 예. 쉽지 않을 거려. 아니면 다른 역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묻는 방법도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분노하거나 그렇죠. 짜증을 내게 되니까. 네. 아니 그건 하기 나름이에요. 진술거부권을 행사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행사한다는 100% 보증이 어디 있어요? 그건 하기 나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인 측에서 그런 전제나 가정을 하고 왜 망신주기 체포영장 집행을 하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일단 궤변인데 아니 뭐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이제 오랜만에 뭐 이제 밖으로 나오셨으면 아니 뭐 원하시는 탕도 드시고 원하시는 냉면도 시켜 드릴 테니까 좀 우리 부드럽게 갑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뭐 첫 질문이 점심 뭐 드실래요? 하면 대답할 거 아니야. 먹고 싶은 거. 뭐 보리밥을 드실 건지 물어보면 되는 거니까. 야, 그래서 지금 댓글 주시는 분들 중에는 앞서 이제 우리 김유정 의원님이나 김종욱 원장께서는 체포영장을 재청구한다. 이제 이런 해법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법을 알려달라고 김영남 의원께 질문들을 많이 주시네요. 체포영장 재청구해서 예. 정말 집행을 하는 게 맞죠. 예. 앞으로 이 상태로 끝난다? 그러면 전국의 거의 모든 수감자들이 다 버틸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네. 나가봤자 본인한테 유리한 수사가 아닐 거로 생각된다 그러면 나 안 나가. 윤석열도 끝까지 안 나가서 그냥 끝났잖아. 예. 나도 안 나가. 예. 이런 사람 부지기수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도, 예. 법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법치의 어떤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최선본장에 윤석열이 서 있는 건데 예, 그건 예. 뭐 집권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법이 물러서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럼 법치국가가 무너지는 거죠. 맞습니다. 어떻게든 집행을 해서 끌고 나와야 돼요. 예. 앉혀놔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럼 김건희 특검이 한 번 더 할 거냐? 예. 제 보기엔 뭐 내란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이 먼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쪽에서 먼저 더 영장 청구를 해버리면 김건희 특검 쪽에서는 좀 뒷맛이 씁쓸해지겠네요. 그렇죠. 아니 어차피 세 개 특검이 다 윤석열을 상대로 조사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네요. 내란 특검도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가 안 됐잖아요. 예, 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예. 그렇게 되면 또 상호 비교가 되겠네요. 아, 진짜로. 그렇죠. 최상병 특검도 역시 오, 마찬가지고. 예, 예. 세 특검 다 조사할 게 남아있어요. 많이 남아있어요. 예. 그러니까 꼭 김건희 특검이 먼저 할 필요도 없다. 내가 예. 보기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길을 꺾어놔야지. 길을 꺾어놔야 된다. 제 생각에는 김건희 특검한테 끌려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왜요? 내란 특검 셀 것 같은데 아. 집행하는 과정을 그러니까 하는 걸 보면 속도전이나 이런 강도를 보면 예, 예. 제가 볼 때는 의자의 쿵 정도가 아닐 거라 생각이 드는데 진짜 수갑 채워서 끌고 나올 거니까 빨리 나오는 게 좋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어제 행태는 미래의 본인의 아주 안 좋은 모습들을 미리 보여준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자승자박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시고 아까 그 우리 김유정 의원께서 바디캠이라든지 이런 영상 공개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민주당에서 요구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 잠깐 보고 갈까요? 예, 민주당의 CCTV 공개 요구 장면 잠깐 보시죠. 윤석열 변호인 측이 이 특검의 강제력 행사가 불법이며 여기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법 집행을 거부한 내란숙의 윤석열 씨는 오히려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요. 이에 따라 1, 2차 체포 집행 당시에 CCTV 영상 공개를 요구합니다. 예,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 1, 2차 체포 집행 당시에 CCTV 영상 공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영상 공개라는 게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공개되어야 된다고 저도 뭐 생각합니다만은 피의자 쪽에서 동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개인정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서울구치소 측은 예.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는 형태로 국회에 제출을 하고 그러니까 예. 서울구치소 단계 아니면 특검 단계에서 바로 언론에 공개하지 말고 예. 자료 제출을 국회에 하고 그 자료를 넘겨받은 국회는 해당 상임위나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 헌법상의 면책특권이 보장되는 자리에서 공개하면 되겠죠. 여야 합의로 뭐 비공개 열람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요. 상임위가 열리는 자리에서 공개하는 거죠. 상임위에서 공개 뭐 프레스도 다 볼 수 있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오, 그게 가능하군요. 일단 면책특권이 있잖아요. 저는 이게 이제 뭐 피의자의 동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바디캠이나 뭐 CCTV 영상 공개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국회 루트를 밟게 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특검에다 걸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예, 예. 국회는 면책 특권이 있으니까 이리 되건 저리 되건 아무런 예를 들면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예. 그런 방식을 통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방법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뭐 방법이나 해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그 상호 견제 내지는 경쟁이 되고 있는 이 3특검과의 또 관계성을 또 고려를 해본다면 내란 특검이나 최혜병 특검 쪽에서도 만약에 먼저 선제적으로 윤석열 체포영장을 청구해버리면 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긴장감을 불어넣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어차피 3특검이 사실은 서로 경쟁 구도 속에서 가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성과를 누가 먼저 내느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란 특검은 지금 이제 내란죄로 돼서 내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2차 계엄에 대한 시도랄지 그다음에 국무위원들의 어떤 포교권에 대한 침해랄지 외환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원래 구속시켜서 불러가지고 계속 그 수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별도로 또 체포영장을 칠 수도 있겠죠. 그런 점에서는 누가 먼저냐의 지금 경쟁 구도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 상황이 진짜 오게 되면은 뭐랄까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서로 잡아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나마 또 지금까지 우리 응어리졌던 분노가 조금이나마 또 해결될 느낌을 받게 될 것 같고요. 영장 재청구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세 분 말씀을 정리하고.